안녕하세요. 애솔입니다. 네, 3월 5일 코스피 시장에 입성하게 되는 K뱅크. 어깨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시장에는 예상치 못했던 대형 악재가 닥친 와중에 K뱅크가 사실상 3월 IPO 시장 분위기 전체를 책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K뱅크가 수익 구간은 어느 정도 나와줘야 뒤에 상장을 하는 종목들과 청약하는 종목들에도 열기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K뱅크 모두가 다 아는 3대 인터넷 뱅크 중에 하나고요. 공모가는 하단인 8,300원으로 확정됐고 NH, 삼성, 신한, 3개 증권사 중에 한 곳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배정 관련해서 잠깐 몇 가지만 짚어드리고 갈게요. 우리 NH 같은 경우에 균등에서 13주를 배정받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11주 또는 12주까지인 줄 알았는데 왜 13주나 받았을까요? 라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NH는 중복 청약을 제외한 결과 최종적으로 청약 건수 38만 9,698건, 그리고 청약 수량은 11억 8,046만 3,160주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균등 물량 나누기 청약 건수를 했을 때 균등 수량이 11.32주가 되거든요. 그러면 균등 수량이 10주를 넘어갔기 때문에 20주 청약자들한테 추가 납입 이슈가 발생합니다. 증거금률이 50%니까 최대 10주를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20주를 청약했던 거잖아요. 자, 근데 특이점.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를 살펴보니까요. NH는 추가 납입 이슈가 발생한 20주 청약자들에게 11주까지만 배정을 했더라고요. 12주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NH는 청약할 때 추가 납입 동의 여부를 체크했었잖아요. 동의한 20주 청약자를 대상으로 11주까지 배정을 하고 추가 납입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요. 총 균등 물량 중에서 20주 청약자들에게 배정된 물량을 제외하면 A-B 223만 6,830주가 되거든요. 그리고 총 청약 건수에서 20주 청약자들의 건수를 제외하면 C-D 18만 4,138건. 그래서 남은 사람들의 균등 배정 수량을 계산을 하면 12.15주가 됩니다. 그래서 20주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서는요, 균등을 12주 또는 13주까지도 배정을 받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20주 청약자들은 동일한 선상에서 동일한 확률로 균등을 배정받지는 못한 거라 좀 딴지를 걸자면 걸 수도 있겠습니다. 좀 이상하긴 하죠. 근데 비례 배정 방식도 이상합니다. 보니까 소수점이 높은 순서대로 한 주씩 올림 배정을 한 게 아니라요. 신청 수량이 많은 구간들한테 더 혜택을 줬더라고요. 예를 들어 보시면 400주 청약자의 소수점은 0.5이고 3만주 청약자의 소수점은 0.49예요. 근데 400주 청약자는 올림 배정을 받지 못했고 3만주 청약자는 올림 배정을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75만 주 최대 한도를 청약한 사람의 비례를 계산해보면 2812.37인데 실제로 비례가 배정된 수량은 2816주로 4주나 추가해서 더 배정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NH는 이번에 배정 부분에서 너무 증권사 재량이 적용됐기 때문에 결과를 종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삼성증권은 심플했어요. 중복 청약을 제외한 결과 최종적으로 청약 건수 34만 7,449건, 청약 수량은 10억 9,044만 3,890주 신청됐고요. 그러면 균등 수량은 11.68주입니다. 그래서 삼성은 추가 납입 이슈가 발생한 20주 청약자들에게도 동일한 확률을 적용해서 11주 또는 12주까지 배정을 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추가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처리 주식 16만 7,544주가 발생했습니다. 이거를 다시 균등 추첨에 쓰지 않고 비례 배정 물량으로 넘겼더라고요. 그러면서 비례 경쟁률은 257.11대 1 수준까지 낮아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비례 물량이 그만큼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이 경쟁률에 맞게끔 546입 적용해서 배정이 됐더라고요. NH가 이번에 좀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요 정도 봐드리고 배정은 넘어갈게요. 자, 다음으로 최종 배정 내역부터 보시면 우리사주 조합에서 생각보다 대규모의 실권이 발생했습니다. 1200만 주가 배정됐는데 352만 1920주만 참여해서 847만 8080주가 실권이 됐고요.
그러면 청약률은 29.35%가 됩니다.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이 약 1억 5,700만 원으로 부담이 크긴 했는데 청약에 참여한 금액은 약 4,600만 원 수준이 되겠네요. 근데 사실 우리 사주는 1년간 묶이는 데다가 뭐 카카오뱅크의 상장 이후의 주가 흐름을 봤고 또 그 밖에 다른 공모주들의 주가 흐름을 참고하더라도 청약률이 매우 낮을 거라고 예상을 했던 부분이라서 타격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오히려 참여한 1인당 금액 수준이 LG CNS나 대한조선에 비해서는 또 훨씬 크기 때문에 아주 최악인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 사주의 청약 결과가 상장일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더더욱. 넘어가서 최종적으로 확약은 50.95%입니다. 수요 예측 때 12.39%로 낮은 편이었는데 생각보다 조금 더 잘 잡혔습니다. 특히나 6개월 최장기 확약의 비중이 가장 높다라는 게 눈에 확 들어오죠. 그래서 기관의 배정 내역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우선 국내 기관 중에서 운용사 집합, 주로 펀드를 운용하는 펀드 자산과 연기금, 운용사 고유계정, 은행, 보험 요쪽 위주로 많이 배정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연기금, 은행, 보험 쪽은 확약 참여 비중이 83.1%에 달했고요. 6개월 비중이 78.90%나 됐습니다. 연기금 물량이 상당수일 거고요. 연기금은 주가의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주는 주체이자 장기적인 안목으로 주식을 가져가는 경향이 있는 만큼 연기금의 배정 물량이 많고 특히나 확약 참여도가 높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배정에서 또 한 가지 다행인 점은요. 외국인 특혜가 심하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보통 수요 예측에 참여한 비율이 국내 기관이 압도적으로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최종 결과를 보면 외국 기관한테 배정되는 비중이 조금 더 높은 경향이 대여급에서는 더더욱 확실히 나타났었죠. 더군다나 미확약 외국인 기관들한테 많이 배정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확약은 기대치에 한참 못 미치는 케이스도 많았습니다. 자, 근데 표를 보시면 이번에 오히려 최종 배정에서 국내 기관한테 배정된 비율이 더 높아졌습니다. 국내 기관들 위주로 배정을 했다는 뜻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외국 기관에 배정된 물량이 모두 미확약임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확약을 50% 수준까지 올릴 수 있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 1조 원 이상 대여급들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요. 뭐 80%까지 잡혔던 대한조선을 제외하고는 HD 현대마린도 55% 정도, APR이 52%, 두산 로보틱스가 59%, 거의 다 50% 언저리대였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앞선 종목들에 비해서도 무난하게 잘 잡혔다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적용해서 상장일 유통가능 물량을 계산해보면 1억 3,615만 8,742주, 우리 사주 미달분이 더해진 탓에 크게 줄이지는 못했어요. 주식 총수의 33.56%에 달하는 물량이고요. 공모가 기준 금액으로는 약 1조 1,301억 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다시 봐도 정말 무겁다. 그리고 상장일 매각 가능한 주체별 비중을 따져봤을 때 기존 주주가 73.0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일반 청약자가 12.96%, 국내 기관 12.89% 순서입니다. 기존 주주의 비중이 너무 높기는 해요.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을 보유한 기존 주주로는 5% 이상 주주의 우리은행을 비롯한 FI들, 주요 FI들이 있고요. 1% 이상 주주로는 한화생명보험, K로스, 컴투스, GS리테일 등등이 있습니다. 1% 미만 주주로 브리지텍, 우리사주, 그리고 기타 주주들의 물량이 꽤 많아요. 기타 주주들의 비중이 꽤 높은데 과거에 NH투자증권 계좌 개설하면 K뱅크 주식을 추첨으로 증정하는 이벤트 있었거든요. 이때 받으신 분들 기타 주주에 다 포함이 될 겁니다. 질권은 3월 4일 오후 6시부터 자동 해지되고요. 상장일에 계좌에 일반 주식으로 보이실 거고요. 상장일 오전 7시부터 자사대체, 8시부터 타사대체 가능하니까요. 상장일에 옮겨서 한꺼번에 정리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 3개년 유상증자 발행 내역 보면 주당 발행가액은 5,000원, 6,500원 수준이었기 때문에 기존 주주의 단가는 모두 공모가인 8,300원보다는 아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엑시트를 엄청 벼르고 있었던 터라서 이번에 다들 엑시트하려고 할 테니까 유통 물량의 부담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조금 불안한 부분이 최대 주주인 BC카드와 주요 FI들 간의 주주 계약 내용인데요. 내부 수익률 8%를 보장하기 위해서 공모가가 목표 수익률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BC카드가 현금으로 보전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공모가가 8,300원으로 확정되면서 FI들의 목표가인 9,250에서 한 9,300원 정도에 못 미치게 됐기 때문에 약 1,100억 원 정도를 보전해야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FI들은 어차피 목표로 했던 가격에 대한 차액은 보전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유 수량은 대충 팔고 나가려나 하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FI들이 좀 좋은 가격을 만들어주고 엑시트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럴 동기가 좀 약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조건만 다시 정리를 해보면 확약은 50.95%로 무난하게 잘 잡히긴 했고 유통 물량은 33.56%로 여전히 좀 많고 기존 주주의 비중이 너무 높은데 존재만으로 위협적인 FI들의 물량이 있다. 유통가는 금액 1조를 넘기고 시가총액도 3.37조 원. 그러니까 공모주로서 봤을 때 조건은 좋지 아니한 거죠. 이거를 근데 모르고 참여한 분들은 없겠고요. 그러면 최근의 대여급들과 조건 면에서 다시 비교를 해서 보겠습니다. 확약은 무난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통가는 금액이 LG CNS급으로 무거운 거고요. 기존 주주의 비중도 APR 다음으로 높습니다. 뭐 조건이 이렇게나 안 좋으면 망한 거 아니야 싶을 수 있는데요. 과거로도 거슬러 올라가서 대여급들의 상장의 성과를 살펴보면 K뱅크보다 훨씬 무거운 종목들도 많이 보이거든요. LG엔솔,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SD바이오센서, SKIT 이런 것들. 근데 상장일의 수익 구간 아주 충분히 나왔습니다. 더블 넘어간 것들도 있었고요. 카카오뱅크가 유통가능 금액 4.2조였는데 상장일의 고가 79%를 찍었었네요. 물론 이 당시에는 상장만 하면 따상을 쉽게 찍던 분위기였기는 한데요. 지금의 수급이나 유동성도 그때 못지 않은 것 같긴 하거든요. 카뱅 당시에 투자자 예탁금이 60에서 70조 정도가 거론됐었는데 지금은 100조 시대 막 120조 원에 달하고 그런 상태니까. 그래서 참고차 이 장표는 넣어본 거고요. 이거를 보고 막 더블 이상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유동성이 풍부하고 수급이 좋을 때는 5조 넘어가게 무겁더라도 충분히 잘 소화될 수도 있다. 그래서 유통가능 금액이 1조로 넘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손실은 아니다 정도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또 이게 있기는 해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현대중공업, LG엔솔, SKIT 이런 대형 IPO들이 상장을 할 시점에는 코스피 200 특례 편입이나 MSCI 지수 편입 이슈가 있어서 상장 당일부터 기관 외국인 자금이 크게 들어와 주면서 더 성적이 좋았던 부분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HD 현대마린솔루션 이후로 코스피 200 특례 편입 기준이 변경이 됐죠. 왜냐면 이걸 노리고 투기적인 기관 수급 유입되면서 막 주가 급등락이 너무 심해지니까 기준을 바꿨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는데 결론적으로 K뱅크의 코스피 200 특례 편입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유동시총에 대한 조건까지 생겼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하자면 K뱅크는 최근 다른 대여들에 비해서 유통가능 금액과 기존 주주의 비중의 조건 불리하다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증시 유동성 풍부하고 수급 좋을 땐 유통가능 금액 1조 원 이상의 종목들도 수익 구간을 충분히 만들어줬습니다. 다만 그때는 코스피 200 특례 편입 가능성이 거론되던 때인데 K뱅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기 편입을 노린 투기적인 기관 매수세 덜할 수 있다는 것까지 감안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제가 좀 확인을 해보고 싶은 게 지금 연기금의 배정 물량이 많고 6개월 확약 참여도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게 K뱅크의 긍정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던 대여들의 상장 당일 주가 흐름과 상장일 이후의 주가 흐름이 좀 궁금해졌습니다. 비슷한 경향을 보인 종목들을 찾아봤어요. 연기금의 배정 물량 많고 6개월 확약 참여도 굉장히 높았던 것들. 최근 종목들 중에서는요. 서울보증보험, 시프트업, HD 현대마린솔루션 요 정도가 있었고요. 과거에는 대표적으로 카카오뱅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서울보증보험 연기금 쪽에 6개월 확약 비중이 89%나 됐죠.
보니까 서울보증보험은 상장 당일에도 그리고 그 이후로도 연기금의 매수세가 좀 꾸준히 유입이 됐더라고요. 표는 순매수 누적 기준입니다. 그리고 상장일 분봉 차트를 보시면 시초보다는 그 이후에 고점을 형성하긴 했고요. 그리고 상장일 이후의 일봉 차트를 보시면 흔들림이 있긴 했지만 가파르게 또 우상향하는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연기금의 확약 비중이 높고 상장일에 연기금 매수세가 유입되면 그냥 길게 놔두고 봐도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근데 또 정반대의 케이스도 존재합니다. 시프트업도 연기금 쪽 배정 물량 많았고 6개월 확약 비중 75%로 높았어요. 마찬가지로 상장일부터 해서 꾸준히 연기금의 매수세가 누적됐습니다. 하지만 시프트업은 상장 당일 장 초반 고점을 형성하고 계속해서 부진했고요. 그 이후에 일봉 차트를 보더라도 상장일의 고점을 다시 회복하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을 마냥 믿고 있으면 낭패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다음으로 HD현대마린, 얘도 연기금 쪽 6개월 확약 비중이 88%에 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장일부터 연기금 계속 순매수 누적됐고요. 얘는 상장일 분봉 차트 보시면 12시 이후부터 밀어올리면서 고점을 갱신해 갔습니다. 굉장히 배가 아팠죠. 상장일 이후 며칠간 더 큰 폭의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특히나 HD현대마린은 코스피 200 특례 편입을 노린 투기적 매수세 붙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죠. 근데 결국에 편입에 실패하면서 쭉 미끄러졌습니다. 자, 다음으로 카카오뱅크도 연기금 쪽 6개월 확약 비중 83%에 달했고요. 여기도 상장 당일부터 해서 연기금 매수세 계속 유입됐어요. 카카오뱅크는 워낙 과거다 보니까 삼성 HTS 누적으로는 집계가 안 되더라고요. 당일의 매수세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연기금 순매수 계속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상장 당일에 K뱅크처럼 기대치가 되게 낮았는데 초반에 그래서 공모주주들의 물량을 막 소화하더니 이후에 쭉 밀어 올려버렸습니다. 게다가 장 종료 후에는 MSCI 조기 편입을 확정지으면서 그 이후에 더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연기금의 확약 비중이 높았던 대여급들의 사례를 보고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장일 손실난 종목은 없었습니다. 최근에 손실이 났던 LGCNS는 연기금의 확약 참여도가 전체적으로 1.2%밖에 안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연기금 6개월 확약 비중 높은 것 중에 손실난 종목은 없었고 상장일에도 연기금의 매수세가 더 유입이 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서울보증보험처럼 당시에 개인 매수세가 전혀 없을 만한 종목도 20%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어요. 상장일 이후에 더 좋은 흐름이 이어지기도 했고요. 물론 서울보증보험은 K뱅크보다는 훨씬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HD현대마린, 카카오뱅크는 각각 상장일의 고가 수익률 99%, 79%를 찍고 상장일 이후에 고점을 계속 갱신했는데 HD현대마린은 가볍고 기존 주주의 비중이 낮다는 장점까지 있었죠. 게다가 주요 지수 특례 편입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나타난 거라 감안을 해서 생각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연기금을 무조건 믿는다기보다는 데이터를 믿고 손실보다는 수익의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과 이란의 전쟁 이슈로 양시장이 모두 완전히 폭락, 코스피는 매도 사이드카가 또 발동이 됐었죠. 이렇게 생각지 못한 무거운 악재가 덮쳤는데 시중에 돈은 넘치는 상황이고 증시에 이런 불확실성이 있으면 신규 상장주로 관심이 집중되기도 하는데요. 이 정도의 악재에는 주식시장에 대한 투심 자체가 좀 꺾일 수는 있어서 왜 하필 이때라는 생각도 듭니다. K뱅크 상장 당일에 시장 전반적으로 또 저가 매수세 유입되면서 빠졌던 주식 전체적으로 오른다거나 하면 K뱅크한테는 수급상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쉽죠. 이란 사태로 국내 주식이 많이 내려서 K뱅크의 비교 대상인 카카오뱅크의 PBR 밸류도 2배 넘어가던 것이 1.81배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낮아진 카뱅의 PBR을 대입을 하면 K뱅크의 적정 가치가 4조 4,695억 원 정도, 공모가 대비 업사이드 33% 수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수요 예측 때 계산한 방식처럼 카카오뱅크 시총에 K뱅크의 외형 비율인 40% 정도를 적용을 해보면 약 4조 8,658억 원,
공모가 대비해서 업사이드 44% 정도? 네, 그리고 3월 3일 기준 38 커뮤니케이션에서 현재가는 12,500원에 형성이 되어 있기는 하고요. 공모가보다 50.6% 높은 수준입니다. 근데 장외 시세는 기본적으로 신뢰도가 떨어지긴 하고 이거를 무조건 쫓아갈 수 있다는 아니고요. 이렇게 사이즈가 클 때는 더더욱이 못 미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갭이 어느 정도 유지돼서 다행이다 정도로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되겠죠? 이게 투자자들의 심리이기는 하니까요. 네, 정리를 하자면 유통 간의 금액, 기존 주주의 비중, 요런 조건들은 확실히 나쁩니다. 근데 절대 소화되지 못하는 그런 사이즈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확약 비율이 생각보다는 높고 연기금의 6개월 확약 비중이 높다라는 데 집중을 해서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수익 확률은 그래도 꽤 높아 보입니다. 연기금 6개월 확약 비중 높았던 종목 중에 상장일에 손실난 대여는 없었거든요. 손실이 난 종목들 LG CNS, 크래프톤, 롯데렌탈을 다 찾아보니까 연기금 확약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수익 구간이 나온다면 저는 밸류상으로 30%에서 50% 정도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미국과 이란의 전쟁 이슈가 어떤 식으로 반영될지 알 수 없지만 수급 면에서 신규주로 좀 쏠려주는 긍정적인 쪽으로 작용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당일의 흐름은 서울보증보험이나 HD현대마린, 카카오뱅크처럼 초반에 기존 주주와 공모 주주들의 물량을 소화한 뒤에 올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긴 합니다. 상장일에 그리고 만약 손실이 났을 때 그걸 빨리 자를 것인지 그냥 두고 볼 것인지는 본인의 판단입니다. 미래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연계금이 그래도 먹고 나가지 않겠냐 생각을 한다면 들고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상장일 그리고 그 이후까지 연계금 매수세 지속되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비례손익분기가 증권사별로 다른데요. NH가 약 1.85%, 삼성이 약 1.96%, 신한이 약 3.71%, 손익분기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올라주면 좋겠네요. 아이고, 코스피가 역대 최대의 낙폭을 보이면서 중동 리스크 직격탄을 맞고 있는 한국 증시인데요. K뱅크가 이 속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 역시 이럴 때는 공모주가 최고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겪어봐야 알겠습니다. 그럼 5일 아침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발 빨간불 보는 하루가 되길.